안녕하세요. 사진을 찍으면서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커머스로 행복한 사장님 되는 법.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SNS 관련 미디어 커머스 알려드릴 김영신 대표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디어 커머스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1시간 정도 진행하시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미디어 커머스가 뭘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 대표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저는 우선은 사진 찍는 사람이고요. 지금 30년째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주 중에는 사진 촬영도 하고, 사진 강의도 하면서 미디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아니면은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같이 저랑 말씀 나눠 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크게 나눠서 4가지 파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미디어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지털 컨텐츠가 뭐지?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 아니면 라이브 방송 하는데 이런 거가 대체 어떤 것일까? 다들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개요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디지털 커머스면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아니면 이 플랫폼을 갖다가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말씀을 하면은 오늘 1시간 동안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미디어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라는 단어 계속 많이들 들어봤는데 우리가 20세기 미디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신문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신문 가판대가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께서는 신문 왔냐라고 하시면서 신문 나간 거를 확인을 하고 신문을 받아보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나 그 전날의 뉴스나 이런 것들 항상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신문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광고들 아니면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했었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을 봐야 하고 이 종이가 넘어가는 재질감을 느껴야지만 어떤 정보를 얻는 것 같다고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신문도 아직 많이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보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이나 인터넷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신문이나 정보를 많이 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디어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늘상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 방송, TV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미디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널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한 4개, 5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듣고 접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해진 뉴스 시간에 들어가서 뉴스를 봤었는데 지금 채널 자체가 100 몇 개가 넘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어느 채널을 들어가면 뉴스만 하는 정보 프로그램도 있고 어느 방송국을 들어가면 홈쇼핑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디를 들어가면 공부만 할 수 있고 영화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생활 속에서 지나가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잡지책, 매달마다 월간 잡지책이 나와서 예전에는 잡지책이 나오면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 내가 옷을 사면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서 잡지책을 보고 접했었고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관련된 잡지책 아니면 저희 딸아이들, 자녀들 분들은 거기 나오는 잡지책을 보고 유행의 흐름을 알고 유행의 화장품을 알고
이런 것들을 접했었는데 지금 잡지책조차도 저희가 보는 모바일 PC로 들어와 있어서 일정한 정액을 내게 되면은 이 잡지 또한 우리가 보는 탭 아니면 컴퓨터상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게 저희가 미디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들을 접하고 있으신가요? SNS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접하시고 계시는 이 SNS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우리가 예전에 접한 싸이월드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교환과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저께 한번 접속을 해봤더니 싸이월드에 접속이 되는 아이디 찾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넣었더니 제가 2004년도 9월 달 정도에 가입이 돼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니까 제 아이디가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연동이 돼서 오픈이 되진 않지만 준비 중이라는 작업을 들었는데 저희의 SNS 처음 소통 수단은 아마 싸이월드였지 않을까. 근데 싸이월드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요즘 사람이시고 이걸 잘 알고 계시면은 옛날 사람이신데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수단이 나빠진 거가 아니라 더 계속 배우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의사소통 수단을 우리는 잘 익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 I love school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했었고 초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고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SNS를 몇 개를 이용하지 한번 봤더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아니면 중간에 밴드 아니면 카페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또 사진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 내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마다는 초록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초록창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트 다음 하면은 요즘 많이들 카카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하지만 다음을 썼던 분들은 또 거기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많이들 얻고 계시죠. 이러면서 이 정보의 흐름, 미디어의 흐름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실생활 속에서는 빠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화면이 큰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접히는 휴대폰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폰이었다고 하면은 아 화면이 크니까 잘 보여 그 다음에 음악을 여기 들을 수 있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실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음악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MP3 아니 마이웨이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거 아니면 집에 가서는 큰 레코드를 갖다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접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 동아리라는 것도 몇 개 운영을 하면서 초반에 저희가 동아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집에 한 개씩 있는 그 큰 카메라 있었죠. DSLR 카메라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D자가 앞에 붙었는데 예전에는 SLR 카메라라고 해서 필름을 넣고 필름을 바꾸고 그 필름을 다 찍었을 때에는 우리가 현상소라는 데를 이용하면서 사진을 맡기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사진을 익히고 배우면서 현상소에 나온 사진을 받고 사진 잘 나왔네 아니면 흐리게 나왔네 아니면 이쁘게 나왔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의 제한도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찍자마자 결과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 복고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아날로그 사진, 뭐 아날로그 흑백 사진을 많이들 찍는 분들도 생기시긴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초반에 나왔던 스마트폰은 그냥 기록을 남기는 용이었지 출력을 하거나 인화를 하는 용도의 사진들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 사진을 올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SNS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진을 갖다가 찍고 우리가 접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진들을 열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은 영상물을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이 중간에 있는 유튜브라는 거, 저도 초반에는 유튜브를 보기보다는 초록창에서 뭔가를 찾고 아니면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찾았었는데 처음엔 초록창을 보다 보니까 구글이 많이 어색했었죠. 왜냐면 구글에 처음 들어가면은 창 하나만 떠 있고 검색어를 넣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옆에 많은 글씨들과 정보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미리 보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구글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말 소통 수단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 아버지조차도 처음에는 이제 음악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떤 외장하드라는 저장 장치에다가 음악들, 트로트들을 다운받아서 많이 모아 놓으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하면은 찾으면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PC에서 외장하드에 저장 안 하시고 바로바로 원하는 음악과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 있고 각 회사들마다 이 유튜브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금 많이들 유튜브라는 걸 이용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커서 되고 싶은 순위에 예전에는 남자아이들은 뭐 축구선수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 대통령 선생님 이랬었는데 그 순위 안에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순위가 들어가 있고 우리 딸 아이들조차도 어렸을 때는 뭐 미스 코리아 아니면 뭐 연예인 아니면 춤추는 사람 가수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대가 많이 빨리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현대의사수단을 갖다가 이거는 원래 저희가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미음, 디귿, 이읒 이게 뭘까요? 라는 원래는 퀴즈였지만 네, 다 보여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그 다음에 신문, TV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어들 이것들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도구를 한 대 묶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미디어라는 뜻이죠. 즉 마셜 맥루언이라는 작가님은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지금도 얻고 있고 예전부터도 우리가 얻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별로 이 미디어라는 단어가 뭐지? 그냥 TV에 관련된 거가 미디어 아니야?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것들인가?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변천사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글씨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쇄로 시작한 거가 1400년대라고 하고요. 17세기부터 이제 신문이라는 게 나오면서 미국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미국에서도 신문이요 신문이요 해서 신문을 뿌리기도 다니고 거기에 어떤 큰 기사들이 앞에 큰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일보 일면상에 뭐 중앙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떤 뉴스만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오늘 어디 어디 신문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걸 요약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있고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 거고 사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화기라는 거가 19세기 사진 같은 경우는 1890년대 아니 80년대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바늘구멍 같은 게 있었어 가지고 빛이 글로 지나가면서 중간에 상이 거꾸로 맺히는 거 이게 아마 우리 사진의 시초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점점 발전이 되고 어떤 필름이라는 게 나와서 유제층이라는 게 생겨갖고 칠을 발라서 거기에 맺힌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필름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들 빠르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들이라는 것들이 생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
너무나 이쁜 사진들을 잘 표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변화가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0세기 초중반에 들면서 라디오라는 게 생겨서 지직지직 거리는 이 라디오를 우리가 듣게 되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저녁마다 자기 전에는 그 별이 빛나는 밤이 이런 거 했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들은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도 보면서 어떤 무성 영화 시대가 있어서 흑백으로 뭐 찰리 채플린이 나오고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 그때는 음성 자체가 안 들어가고 동영상상으로만 움직여주고 디디딕 디디딕 거리는 영상만 지나가는 걸 봤다면은 지금 너무나 깨끗한 디지털 영화와 처음에 디지털이 생기면서 이 영화들을 봤을 때는 이거 합성한 거 아니야? 어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 너무나 정말 이렇게 이거 진짜 아니야 하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작업들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TV나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어렸을 때 들었던 것들이 20세기 아마 후반 정도에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던 거고 컴퓨터가 생긴 거는 1980년, 90년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생겨서 천리안, 누리안이라는 걸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빠르게 변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터넷과 휴대폰 쏟아지는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일기장처럼 시작했던 이 소셜미디어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튜브라는 것들이 생겨서 요즘 틱톡 혹시 아시나요? 틱톡들을 보면은 세로 프레임의 어떤 1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어떤 분한테 틱톡이 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카톡은 아시는데 아직 틱톡을 모른다는 분도 계시는데 틱톡 찾아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포맷이 우리가 가로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좀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보면 다 가로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틱톡은 1인칭 시점으로 세로 시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젊은이들이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바꿔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처음에 페이스북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글들을 쓰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냈던 일들을 생활 속에 남기는 전자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인스타그램이 점유율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디어 시장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중요시 생각한 이제 디지털 커머스. 커머스가 뭘까요?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들이 생기고 미디어 안에서 판매되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홈쇼핑, 아니면 이런 것들 우리가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죠. 이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그냥 홈쇼핑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아니면 이마트라는 데에서 물건을 사고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가서 뭔가를 물건을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그 시장보다는 디지털, 이 라이브 커머스 아니면 미디어 커머스에서 뭔가를 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1번가나 아니면 쿠팡을 이용하는 것도 다 이 미디어 커머스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그러면 우리 그 안에 늘상 사용하고 있는 이 커머스 안에 또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안에는 어느 순간에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쇼핑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우리는 접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 안에 우리가 접해서 뭔가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이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뭔가 물건을 팔고 있었던 거가 근데 이거가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4천억 시장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시장이 한 160조 정도에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한 10조 시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시장 안에서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작년만 해도 별로 크지 않았다가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2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발전이 됐고, 내년도 아니면 2023년도까지 가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거가 왜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우리가 자영업자 입장,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이걸 갖다가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디지털 동영상 광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유통망은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곳에 가서 우리는 골라서 뭔가 물건을 사는, 봐야지, 제품을 봐야지라고 했었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다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상에서 이제 물건들을 구매하고 우리가 뭔가를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줌, 아들 아시죠? 다들 줌 하니까 카메라 렌즈 앞에 있는 뭐 줌 렌즈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줌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있어서 검색 플랫폼도 있는데, 다들 지금 줌 하면은 나 매일 접하고 있었구나.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못 가는 대신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진 거는, 아이가 줌 수업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컴퓨터 세팅이 안 되고 힘들고 엄마가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고충이 있었었는데, 줌으로 강의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너무나들 우리 아이들이 잘 접하고 있고, 지금 대면으로 한 달에 어느 일정한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하지만, 줌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늘상 일상생활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어쩐 이 상황이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대면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줌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작년까지도 너무나 미비했었다가 올 5월 달 정도에 60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크지 않을까요? 근데 60조라고 하니까 많이들 안 와닿으시죠? 60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이 60조를 넘는 회사는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이 9월 달 정도에는 줌이라는 회사의 회사 규모가 90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은 달라지고 있고, 우리도 이 시장 속에서는 뭔가를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미디어 시장 대신에 우리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상품을 갖다가 팔고 아니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하고 있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많이들 하시니까, 많이 들어보시니까 우리 박말래 할머님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신지 다들 많이 아시죠? 저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이거 신당동에서 떡볶이 파시는 분 아니냐고. 그분은 아니시고요. 이 박말래 할머님은 지금 47년생이시니까 아마 7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손녀딸이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이걸 보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할머니의 일상 그냥 영상으로 찍어보자로 시작이 됐던 거가 계기가 돼서, 지금 할머니가 그냥 일상, 그냥 머리 파마하는 모습, 아니면 오늘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뭐 입고 나갈까 하는 모습, 아니면 이런 것들로 막 뭔가를 찍기 시작한 거를 유튜브라는 매체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님의 일상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TV 보듯이, 오늘 할머니가 어떤 일이 있을까? 할머니가 오늘 머리를 말고 있어. 아니면 오늘은 할머니가, 할머님들은, 시니어들은 어떻게 화장법을 해? 하면서 우리들이 볼 땐,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한 편, 두 편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 할머니의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뭐 만 명 정도 되다가, 그저께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134만 명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할머님은 그냥 유튜브를 찍어서 일상생활을 올렸을 뿐인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팔로우라는 걸 하고 있고, 이 할머니,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국수 중에 하나가 박말래 할머님의 비빔국수랑 국수라고 하니까, 대표님들 중에서도 그 국수를 구매해서 사 먹으신 분들 계시겠죠.
이게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SNS, 다른 인스타그램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그냥 올렸을 뿐인데 가끔씩 보면은 광고 뜨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그 안에 보면은 페이스북에서만 광고가 나왔던 것 같았었는데 인스타그램은 단지 사진 한 장만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안에 새로운 쇼핑하는 해시태그가 생기고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있고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또 다른 쇼핑몰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물건도 파는구나 하면서 저희는 구매를 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매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 미디어 커머스가 뭔지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고요. 미디어 커머스란 미디어와 커머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미디어 컨텐츠 플러스 그 다음에 판매하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커머스라는 게 생긴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신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미디어 커머스 요 안에 우리가 쓰는 SNS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요 안에 들어간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 이걸 우리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미디어 커머스는 큰 덩치 안에 이 안에 SNS 판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 안에 우리가 라이브 동영상을 보면서 소비자 소통하는 거를 보고 간혹 저도 그냥 네이버 쇼핑에 들어갔을 뿐인데 아니면 실버가에 들어갔을 뿐인데 카카오에 들어갔을 뿐인데 중간에 창중에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실시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부터는 보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원래 사고 있던 구매했던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한테 DC를 많이 해주고 할인을 해주고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했을 뿐인데도 우리는 거기서 나도 모르는 순간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홈쇼핑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처럼 우리가 입장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쇼호스트라는 사람이 생겨서 뭔가를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인 방식의 어떤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소통이 있지 않았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와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서로 소통이라는 거를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의 축소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차이점을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늘상 보고 있는 아니면 지금 집에서도 홈쇼핑을 보시다가 저희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데 홈쇼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은 정해져 있는 채널들 CJ, LG, 롯데 아니면 신세계 정해진 곳에 들어가서 정해진 스케줄을 보고 정해진 곳에 시간대를 예약을 하고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한정된 채널에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대신에 전문성은 있죠. 어떤 정말 말 잘하시는 쇼호스트가 나와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장점을 얘기하시고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거를 먹으면 너무 살이 많이 빠져요. 아니면 이런 운동기계를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막 맛있는 불고기를 팔고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보다는 그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전문적인 장비나 이걸 보면은 진짜 맛있겠구나. 정말 이걸 갖다가 우리도 같이 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플래시보 효과도 있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송 심의 규제가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엄격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 일방향적인 소통이다 보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이 쇼호스트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시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한테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고 뭔가를 매출하고 있고, 어느 중간 시장 시간이 지나면은 저 말씀을 하시죠. 뭐가 매진되기 얼마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방송 끝날 때에는 아쉬우신 분들은 아직까지 10분 정도는 더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나누시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인 미디어랑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구성원이 되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1인 미디어라고 했었습니다. 개인들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제작을 하고 콘텐츠나 스토리도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는 곳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을 기존에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편안하게 우선 올릴 수가 있으니까 송출 수수료를 우리가 내지 않고요. 근데 한 플랫폼 내에서 이 방에서도 광고를 찍고 저 방에서 광고를 찍고, 아니면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 아니면 오징어를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자갈시장에 가서도 생선을 팔 수가 있고, 다양한 곳, 다양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 안 받죠. 그러니까 비전문성인데 처음에는 다들 말을 하다 보면은 이걸 말 잘하고 있나? NG가 나도 실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아니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편하게 보고 있는 실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어떤 섬에 형제가 같이 가서 생활하는 모습들,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지금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비전문성인 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송 심의적인 규제가 없기는 하죠. 대신에 각자 대표님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에 걸리지 않더라도 잘 지키면서 방송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쌍방향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가능한데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이즈가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제약하는 무언가가 나는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홈쇼핑에서 했던 것들과 차별화가 있게 차이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과는 유사해 보이지만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가 가능하다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 중이나 짜투리 시간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쇼핑하기에 적합하고, 커머스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우리가 어딘가 가지 못했었는데 인터넷 홈쇼핑에 안 들어가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파급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판매하는 상인 입장에서도 아니면은 매출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윈윈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것들을 더 싸게, 더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유통 기업과는 차별되는 플랫폼으로 주목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이용 방법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그냥 스마트폰에서 라이브 커머스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신청하시면 되세요.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앱상에서, 아니면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앱상에서, 아니면 티켓몬스타 아니면은 뭐 다른 쿠팡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중간에 있으면 이것 또한 그냥 알람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도 오다 보니까 내가 오늘 방송 중에 있는 것들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들을 이거 갖다가 구할 수가 있고, 방송방의 입장에서 똑같이 쇼호스트가 인사를 하시고 판매를 진행하는데 예전에 전문적인 방송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나처럼 소상공인이신 분들이, 아니면 나처럼 물건을 파는 편하신 분들이, 아니면 농촌에 계신
고구마를 직접 수확하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 농장을 보여주면 내가 질문과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질문이나 피드백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들을 하시고 이게 어떠한 밭에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세척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어떤 포장을 하고 있고 신선한 제품을 언제 납품을 하는지 바로바로 반응을 하며 소통을 하니까 더 훨씬 더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다른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다 보면 나는 궁금해서 질문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소비자가 질문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소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바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네이버, 내가 보고 있는 카카오에서 그냥 잡방울에 담아서 우리 지금 다들 처음에 뭐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어색해하고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여하튼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카드들 안 갖고 다니시지 않나요? 내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바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졌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혜택을 받고 구매가 끝나고 나면은 이 라이브 커머스는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이거가 되게 빠르게 바뀌어 있는 실시간 중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우선 네이버. 많이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우리가 초록창 많이 봤었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서 쇼핑이라는 곳에 가면은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검색만 했던 창에서 편안하게 어떤 것들을 갖다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었고 네이버가 그냥 검색창이지 판매를 하는 곳이었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그곳에 가 있고 그곳에 검색과 동시에 우리가 비교 검색을 하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라이브로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네이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획 라이브와 오프 라이브라는 걸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기획 라이브는 입점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나서 거기서 실시간적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면서 채팅을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고 오프 라이브는 우리가 남는 시간대 스마트 스토어에 우리가 입점되어 있는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 시간대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제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이버 쇼핑은 특이한 거는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스마트폰 세로 화면으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들이 이렇게 해서 가로가 아닌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면서 저희가 바로바로 검색들을 보면서 거기서 네이버페이로 간편하게 구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 전에는 되게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상 하는 카톡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바로 채팅창이 아니라 카카오 쇼핑에 들어가서 쇼핑 안에 들어가면은 라이브 커머스라는 창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편안하게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업체들만 들어와서 방송 예약을 하고 승인이 된 업체들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적인 촬영 장비와 세팅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네이버랑 또 틀리게 여기는 가로 포맷으로 촬영을 해서 물건들을 보여주고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나누다가 카카오페이로 그냥 간단하게 결제를 하시면은 또 소비자들한테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어떤 플랫폼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송국들이 네이버, 카카오, 그립, 그다음에 쇼스라이브, 티몬, 실버인가. 그다음에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랑 계약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연결시키고 있고, 다른 데서 연결하고 있는데 각장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가로 포맷으로 나오는지, 어떤 건 세로로 나오는지, 우리 대표님들은 입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가 나랑 잘 맞아. 여기서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한번 이 타겟층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접속은 어디서 들어가서 하는 거지? 아니면 직접 한번 여기저기 들어가 보시고 나서 이 플랫폼이 나랑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케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1인 미디어의 확장성. 예전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대규모의 인력과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스마트폰의 확대로 누구나 카메라를 활용하고 촬영하고 바로바로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편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기획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건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갖다가 어떤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할 건지, 지금 대부분 라이브 쇼핑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말씀을 하고 그냥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잘 팔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일반인이었다가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본인들의 물건을 잘 팔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기획이라는 게 들어가서 어떤 목표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을 할 때 어떤 연령층, 어떤 나이층을 갖다 우리가 겨냥을 해서 물건을 팔 건지, 어떠한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제작을 할 건지, 이 시간대에 나와서 아니면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니면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니면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떨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타겟층에 맞춰서 제작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사전에 우리가 신생 브랜드를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나와서 쇼핑을 한다고 해서 막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사전에 내가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송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좋아요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번 라이브 쇼핑 때 판매할 제품이 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고, 가장 이 좋은 판매량이 많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나신 다음에 판매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시를 저희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상 팔봉산 감자, 아니면 육종 마늘, 이런 것들, 우리가 마늘을 사야지 아니면 감자를 사야지 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서산시와 계약을 맺고, 아니면 서울시와 상생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소상공인진흥협회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협회, 아니면 서울시정보전단, 이렇게 연결들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 시간대에 들어오면 원래 시중보다 뭐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은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셰프와 같이 나와서 이 감자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이 마늘로 뭔가 음식을 만들었더니, 이걸 갖다가 시식하고 제품화는 홍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분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농촌 살리기에 활용할 수 있구나. 아니, 라이브에 나와서 어떤 회의나 아니면은 어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물건들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시행시에서도 이런 거, 시원이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저런 사이트, 아니면은 해시태그, 아니면은 저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편하게 들어가서
먹거리나 생활용품들을 2시간 동안 라이브로 해서 특가에 선보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변에 잘 찾아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는 중간 유통상이 없어지고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없어지고 절감되니까 다른 유통 플랫폼보다는 훨씬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니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선순환적인 윈윈하는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혹시 활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늘상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음식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음식들을 주문해서 드시죠. 그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그다음에 맥도날드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배송이 되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서 딜리버리를 했었는데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혹시나 여기서 많이 쓰시는 대표님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헬스케어. 옛날에는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병원 가서 뭔가 검진을 받고 이런 것들 또한 가서 직접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요새 홈 트레인이라는 것들도 어플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이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소비자의 역할인지 판매자의 역할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무신사, 지그재그, 브랜들리 이런 브랜드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이 업체들은 그냥 조그만 단체였다가 지금은 너무나 큰 매출들이 일어나는 쇼핑몰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중고차 거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서 내 차를 끌고 가서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지금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헤이딜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차를 갖다가 경쟁가에 올리면은 거기서 많은 딜러들이 오시고 거기서 가격들이 흥정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내 물건을 보고 그 금액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들 지금 들어오셔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개념을 약간 이제 아시게 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셀러로 도약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은 누가 판매하는가? 그냥 내가 판매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교감하면서 소통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1인 미디어 안 했었어. 그럼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SNS를 이용해서 내가 판매를 하는 물건이나 이것들을 언제 누군가한테 판매할 건지를 타겟층을 정하고 방송을 하시면 되시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 번씩, 두 번씩 실행을 하다 보시면 내 가게에서 내 물건을 만드는 장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어떻게 판매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라이브 포맷들을 이용해서 경쟁사와 비교되는 것들을 나는 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내가 갖고 있는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가게에서도 언제든지 내 물건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 촬영이라는 거 하면서 기존에는 그냥 전화로 받고 아니면은 내가 뿌려놓은 홈페이지 상에서만 계약을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 또한 이 안에서 인스타그램 속에서 아니면 페이스북 안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몇 명 이상이 모이시면은 저희가 출장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장 가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판매하는 주체나 내가 판매한 것들을 가져가는 소비자들이 누구인지를 찾고 우리가 그 니즈를 잘 찾는다면은 우리 또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 포인트입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연령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직업대까지. 사용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당연히 계절이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여름 상품을 사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11번가나 이런 유통망에서도 역마진 아니면 역계절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가을이 오고 있는데 겨울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시기를 갖다가 이벤트를 언제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누구 말대로 싸고 좋은 물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인율을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중간에 있는 유통망을 없애고 얼마나 싸게 잘 팔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실용적인가, 언제나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잘 판매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있는 아니면 소비자 아니면 구매자가 아니라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소통을 통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통해서 매출이라는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만 하신다면은 우리 대표님들 또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신 것도 또 언제든지 우리 소상공인진흥센터에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